인내에는 우리 치아하고 화학적으로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기계적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 부분을 다시 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열에 9분 다시 못 붙입니다. 해주시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셔서 새롭게 다시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인내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그게 부분 파절이 많이 나거든요. 다거나 삼킨다거나 하더라도 어차피 다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날카롭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크라운이 빠졌다거나 뭐 부러졌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빠졌을 때 그 안에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그 안에 치아 부스러기들이 있는지 안쪽에 있는 치아가 깨끗하게 남아 있는지 브릿지가 깨지거나 브릿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올려놓은 게 도자기들이 깨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철이 망가지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뭐 파절편을 가지고 뭐 삼켰다 그러면은 배설돼서 어쩔 수 없지만 가끔 가다가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치료에 놓았던 뭐 인내이가 금 인내이가 빠져서 뭐 밥을 먹다가 뭐 엿을 먹다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씌워놓은 크라운이 빠졌다거나 보통 크라운은 잘 빠지는 것보다는 치아가 부러지면서 같이 이렇게 깨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혹은 또 무슨 브릿지가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의 머리 크라운이 뭐 덜렁덜렁거린다거나 빠졌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내이 있잖아요. 인내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으로도 만들고 레진으로도 만들고 요즘은 레진으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금값이 저렴할 때는 금으로 만드는 게 훨씬 치과 의사한테 편했기 때문에 금으로 많이 했었던 이빨들이 사탕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탕후루 먹는다거나 캐러멜 같은 걸 먹으면서 같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금 인내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보통 굉장히 얇게 만들거든요. 두껍게 만들면 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빠지면서 그 금 인내에는 우리 치아하고 화학적으로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기계적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고요. 근데 그게 보통 빠지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변형이 되고 혹은 얇기 때문에 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니면 갖고 오는 동안에 그게 약간의 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열에 9분 다시 못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인내이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그거는 잘 폐기 처분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셔서 새롭게 다시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레진 인내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그게 부분 파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거를 부분 파절이 나서 뭐 먹는다거나 삼킨다거나 하더라도 어차피 다 배설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날카롭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파절이 잘 될 수 있는 그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치과에 오셔서 다시 잘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라운이 빠졌다거나 뭐 부러졌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몸통을 감싸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뭐 화학적 접착력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기계적 접착력을 5면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치울 정도의 이빨이라고 하면 안의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이 싹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뭐 치질이 약간의 부패해갖고서는 그 부분이 느슨해져서 빠진다거나 아니면 치아의 몸통 부분이 부러진다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을 빠졌을 때 그 안에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그 안에 치아 부스러기들이 있는지 안쪽에 있는 치아가 깨끗하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서 부서져 있다 그러면 그 치아는 뭐 신경치료를 하건 뭐 몸통을 세워서 다시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과에 오실 때는 그 부러진 부분 혹은 깨진 부분 잘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PFM이나 PFG 같은 그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 얹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도자기 부분이 잘 깨져 나갑니다. 도자기 부분이 워낙에 잘 깨지는 부분이긴 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특별하게 바꾸는 거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완전히 세라믹으로 된 부분이라고 하면 깨지면 그건 다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색상이 나는 금속의 한 종류인데 강도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그게 순간 파절 강도가 이렇게 탁 가해지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쪼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쪼개지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료하는 목적이 삭제를 제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보잘물 잘 가지고 오셔서 다시 크라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가 깨지거나 브릿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브릿지의 구조상 약한 그 가짜 이빨 파닉이라고 하는 파닉 부위, 연결 부위가 얇을 수밖에 없고요. 무리해서 씹는 힘이 파닉 부위에 가해진다라고 하면 이게 기둥에다 이렇게 판자 올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올려놓은 게 도자기들이 깨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쓰셔도 됩니다. 더 쓰셔도 되고 완전히 세라믹으로 된 부분들 그러니까 풀지르코니아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게 가해지게 되면 거기에 순간 가속도가 붙은 그 파절력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면 그 부분들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그거를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철이 망가지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뭐 파절편을 가지고 뭐 삼켰다 그러면은 배설해서 어쩔 수 없지만 파절편을 가지고 치과로 오시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에 알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